토지를 탈환하러 가는데 예수님을 죽인 민족들이 있는 곳을 그냥 지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 회당이나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 유대인들을 찾아내어서 가두고 하면서 살해할 때 그들이 십자가 깃발과 방패 아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런 또 역사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또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교회, 십자가가 있는 곳은 들어가면 죽는 곳, 피해라, 도망가라. 그리고 나중에 유언도 한다고 하대요. 다 해도 좋은데 기독교로 개종만 하지 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에 대한 관점이 기이하게 가려져 있다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분량만큼 입체적으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가 있고 예배 의식 다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없는 예배 의식까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6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이란은 핵합의 서명국들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핵합의를 위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경고 이후 미국은 중동에 미군 1000명을 추가 파병한다고 밝혔고 유럽 서명국들 또한 핵합의 위반 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위협에 맞서 선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바레인 마나마에서는 미국이 주최한 경제 컨퍼런스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정작 당사국들은 이번 컨퍼런스에 불참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이란은 핵합의 서명국들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핵합의를 위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경고 이후 미국은 중동에 미군 1000명을 추가 파병한다고 밝혔고 유럽 서명국들 또한 핵합의 위반 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현지 시간 6월 17일 이란 원자력청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저장 한도를 곧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تیر ماه ما از سقف 300 کیلو عبور خواهیم کرد و نه تنها عبور خواهیم کرد بلکه افزایش تولید به شدت بالا خواهد رفت و ما بعد از اینکه در واقع 300 کیلو رو عبور کردیم سرعت افزایش اورانیوم غنی شده با درجه پایین از کردم 3.67 رو بیشتر خواهیم کرد. 앞서 5월 8일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합의에서 약속한 일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60일 아닌 7월 7일까지 유럽 서명국이 핵합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핵합의 의무 이행 수준을 더 줄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6월 19일 베후루즈 카멜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정한 60일 기한은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서명국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2단계 조처가 시작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루하니 대통령은 유럽이 기한 안에 의무를 다한다면 모든 조처는 1060일 또는 그 다음 60일 안에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이 핵합의를 일부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지 몇 시간 뒤 미국은 중동에 미군 1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지난 5월 말 미군 1,500명을 중동에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이어 6월 17일 추가로 1,000명을 더 보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파병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인 6월 18일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를 미숙하다고 조롱하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란이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علیرغم همه تلاش‌هایی که آمریکایی‌ها تو این منطقه انجام دادن و دلشون میخواد ارتباط ما با همه دنیا قطع بشه و دلشون میخواد که ایران رو منزوی بکنن در این کار ناموفق بودن. پایان این نبرد پیروزی ملت خواهد بود چون طرف مقابل ما ملت نیست. ما با هیچ ملتی نمی جنگیم. طرف مقابل ما یک عده سیاستمدار کم تجربه هستند.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란의 공세를 저지하고 중동 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engaged in many messages, even this moment right here, communicating to Iran that we are there to deter aggression. President Trump does not want war, and we will continue to communicate that message while doing the things that are necessary to protect American interests in the region. 한편 핵합의 서명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는 이란에 대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월 18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ir müssen alles daran setzen, die Situation des Konflikts mit dem Iran auf friedlichem Wege zu lösen. Dafür setzt sich Deutschland ein. Dafür ist der Bundesaußenminister auch im Iran gewesen. Wir sind mit den amerikanischen Partnern in engstem Kontakt und dass es eine sehr ernste Situation ist, das wissen wir, aber wir werden alles dafür tun, auf alle Seiten einzuwirken, aber vor allen Dingen auch dem Iran deutlich zu machen, dass hier diese ernste Situation noch nicht verschärft werden darf. Im Übrigen schließe ich mich auch dem an, was der Bundesaußenminister gesagt hat bezüglich der Frage der Einhaltung des Atomabkommens, des Nuklearabkommens. Wir setzen darauf, dass der Iran es weiter einhält. Wenn das nicht der Fall ist, hat das natürlich auch Folgen. 영국과 프랑스 또한 이란에 대해 독일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나머지 서명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같은 날인 6월 1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것을 비난하며 중동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긴장 완화를 위한 첫 단계로 핵합의 서명국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위협에 맞서 선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서구 정보원들 사이에 이란이 미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이스라엘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정보원은 이란이 중동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헤즈볼라 등 시리아와 레바논의 대리 세력들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16일 이스라엘군은 지상군과 전투기, 군용 차량 등이 동원된 5일간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전투 상황을 가정해 북부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훈련 장소를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אני שומע את השכנים שלנו מצפון, מדרום, ממזרח, מאיימים בהשמדתנו. אני אומר לאויבים שלנו, לצה"ל יש כוח השמד גדול מאוד, ואל תנסו אותנו. 그런가 하면 이란이 핵합의 일부 파기를 발표한 6월 17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공세에 맞서는 미국에 대해 지지를 강조했고 국제사회가 이란을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에 맞서 선제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לקחי מלחמת יום הכיפורים מוסיפים להיות צרובים בנו. מול איום קיומי אסור לנו אף פעם לטמון את ראשנו בחול. הערנות לסכנות והחובה לפעול נגדן מבעוד מועד הן אחריות, הייתי אומר, האחריות, שמוטלת על כל ראש ממשלה.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이스라엘 북부 골란고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새 유대인 정착촌 개발이 승인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골란고원에 대한 주권 굳히기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6월 18일 골란고원 북서부에 브루임에서 이스라엘 내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고원이라는 이름의 새 유대인 정착촌 개발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공식 인정한 것에 대한 보답이자 골란고원을 영구히 이스라엘 영토로 굳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날 내각회의 이후에는 트럼프 고원의 표지판 제막식이 바로 진행됐습니다. 제막식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친구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골란고원과 인접한 시리아 내 이란의 공세를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결의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הודות לנוכחות שלנו בגולן נשמרים השקט והיציבות באזור וגם בגולן מוכח שוב שישראל היא נכס אסטרטגי למדינות רבות במזרח התיכון. כולנו יודעים מה מתרחש בעשור האחרון כאן מעבר לגבול, ואם אנחנו לא היינו פה, מיליציות קנאיות של איראן היו פה. לא ניתן לזה לקרות אף פעם. אנחנו נמשיך לפעול כל העת נגד ניסיונותיה של איראן ושלוחת הטרור של החיזבאללה להתבסס מעבר לגבול ובסוריה בכלל.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데이비드 프리드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생일을 맞았다면서 이것은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프리드먼 대사는 골란고원에 대한 영구적인 주권보다 이스라엘의 안보에 중요한 것은 없다며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의 영토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제막식 사진을 공개하며 굉장한 영광이며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에 감사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고원 정착촌에 대한 구체적인 착공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현재 바레인 마나마에서는 미국이 주최한 경제 컨퍼런스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정작 당사국들은 이번 컨퍼런스에 불참했습니다. 현지 시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바레인 마나마에서 평화에서 번영으로라는 이름의 경제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미국은 당초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과 인접국 정부로부터 투자 자금을 유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 평화안의 경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번 컨퍼런스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6월 17일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바레인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경제에 대한 미국의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다면서 정치보다는 경제에 집중하고 싶어 이스라엘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도 미국과 합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바레인 컨퍼런스 개최 소식 이후부터 줄곧 불참 의사를 밝혀왔고 다른 아랍국에도 불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바레인 컨퍼런스에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모로코, 이집트, 카타르가 참석했습니다. 참석국 대표들은 미국 관계자들과 함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편 중동 평화의 정치 계획은 이스라엘의 새 정부가 구성되는 11월까지 공개가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6월 16일 제이슨 그랜블렛 백악관 중동 특사는 뉴욕 예루살렘 포스트 컨퍼런스에서 중동 평화의 정치 계획에 대한 정확한 발표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새 정부가 구성되는 11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진행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운동과는 상관없이 미 행정부는 올 11월에도 평화안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